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치과 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20페이지에 해당하는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니뇨, 라니뇨를 배우기 전에 요 용승과 침강 개념을 먼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용승과 침강까지만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용승과 침강 중에 좀 더 중요한 개념이 용승인데, 용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승의 정의는 뭐냐면, 이제 더 짧게 얘기를 하면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용승이에요. 근데 왜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느냐? 표층에서 있던 해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려면 지금 빈 공간이 생겼죠. 그럼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수평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올 때 이제 용승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기가 땅입니다. 땅. 여기 이렇게, 아니다, 이거를 단면으로 좀 그릴게요. 이렇게 이게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은 이쪽으로 점점점 밀려나겠죠? 그럼 뭐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런 식의 모습이 될 텐데,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될 텐데, 여기 있는 빈 공간을 여기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애초에 이렇게 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물이 다시 이쪽으로 이 힘을 이겨서 올 수는 없어요. 왜냐? 애초에 올 수 있었으면 밀리질 말았어야지. 지금 힘이 이렇게 밀고 있는 힘이 세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수는 없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을 누가 채워주느냐? 여기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이유는 보통 이 표층에 있는 물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빈 공간이 생겨서 올라오게 된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북반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북반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에서 해수면에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향력의 영향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해요. 이렇게 바람에 의해 이동한 표층 해수를 방금 설명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용승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전향력 때문인 건데, 전향력을 자세히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건 G2 내용이라. 근데 이제 지구가 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전향력 없이 설명하기는 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전향력이라는 거의 의미. 전향력은 물체의 이동 방향을, 물체의 진행 방향을 이제 오른쪽으로 꺾이게 만드는 힘인데, 이거는 이제 북반구에서 해당하는 얘기고요.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꺾이게 합니다. 근데 이제 남반구는 안 볼게요. 우리 어차피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바람이 불면 보통 바람이 부는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려고 할 텐데, 이 전향력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땅을 위에서 볼게요. 단면이 아니라.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이렇게 물이 있는데, 바람이, 펜 색깔을 좀 바꿀까? 색깔을 파란색. 바람이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오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물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아까처럼 이쪽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대기대순환이랑 표층해류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고 여기서는 뭐 편서풍이 불고 있고 여기는 극동풍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표층해류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무역풍이 불 때는 똑같이 동에서 서로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생겼었고 여기 편서풍태에서는 똑같은 서에서 동방향으로 북태평양 해류가 생겼죠. 사실 이거는 바람에만 의해서 이 표층해류가 생긴 건 아니에요. 표층해류는 일단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물이 쌓였었다가 그 물이 경사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면서 다시 방향을 바람 방향으로 바꾼 거거든요. 짧게만 설명을 하면 자, 다시 좀 제대로 그려볼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적도야. 여기는 위도 30도, 여기는 위도 60도. 그러면 바람의 방향, 바람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무역풍, 편서풍 이렇게 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말이 맞아요. 바람에 의해서 이 해수는 다시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바람에 의해서 해수는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면 물은 일단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 물의 경사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쪽에 물이 쌓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쪽으로는 내려가고 있겠죠. 이쪽은 물이 부족할 거고 이쪽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가 이렇게 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물이 쌓여 있으니까 양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물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 수조 안에 물이 이렇게 쌓여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있는 물은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 바람에 의해서 물이 한쪽으로 쏠렸는데 이 물은 다시 경사를 맞추기 위해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양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텐데 이때 또 전향력에 의해서 경사에 의해서 이동하는 물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바람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표층해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기대순환과 표층해류를 얘기를 할 때 그냥 바람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표층해류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과정이 두 번 있었던 거죠. 일단 바람 때문에 바람의 오른쪽 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했다가 그쪽에 물이 쌓여서 다시 경사에서 물이 이동을 할 때 또 오른쪽 방향으로 꺾여가지고 바람 방향과 유사하게 해류가 흐르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용승에서 이 전향력에 의한 바람이 불 때 전향력에 의한 표층의 수가 바람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G2 개념이랑 G1 개념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살짝 설명이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일단 G1에서는 완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용승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용승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연안용승, 적도에서 일어난 용승, 적도용승, 그리고 저기압에서 일어나는 용승이 저기압에 의한 용승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연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륙과 가까운 바다, 이제 해안, 약간 우리 바닷가 가면 절반은 모래고 절반은 바닷물이 있잖아요. 근데 멀리 나가면 물만 있을 거고 이렇게 대륙이랑 물이 접해 있는 부분, 대륙과 가까운 바다를 연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용승이 연안 용승이에요. 자, 대륙의 연안에서 바람 때문에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연안용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떨 때 일어나냐면 북반구의 서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북풍이 불 때, 그때 연안용승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북반구의 동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남풍이 불 때 연안용승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나라 대충 그려볼까요? 우리나라 그러면 이쪽은 동해안일까요? 서해안일까요? 동해안이겠죠. 동해안. 이쪽은 우리나라의 서쪽 서해안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람이 붑니다. 서해안에서 북풍이 불 때, 서해안 먼저 볼게요. 북풍이라고 하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북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남쪽으로 부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연안에서는 물이 부족하니까 요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연안 용승이고요. 동해에서 똑같습니다. 동해에서는 북풍이 불면 안 되고 남풍이 불어야 돼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 이제 남풍이 불 때 이 바람의 오른쪽 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에 물이 부족해지면서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서해안에서 북풍이 불거나 서해안에서 북풍이 불거나 동해안에서 남풍이 불 때 연안 용승이 일어난다. 북반구에서는 그렇고요. 남반구는 좀 반대인데 남반구는 굳이 얘기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북동무역풍이랑 남동무역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은 각각 북동무역풍은 해수를 북쪽으로 불고요. 남동무역풍은 해수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적도 그 가운데에서는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적도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지구가 있을 때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30도입니다. 각각 북반구 30도, 남반구 30도. 그러면 이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둘 다 동에서 서로 불고 이제 무역풍이 불고 있죠. 그리고 이 바람의 오른쪽 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할 겁니다.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 굳이 얘기하게 되네요. 남반구는 일단 회전하는 방향이 북반구랑 반대이기 때문에 그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 왼쪽으로 작용을 해요. 북반구는 그 물체의 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이게 하는 게 전향력이었고요. 남반구는 그 반대로 물체를 진행 방향이 왼쪽으로 꺾이게 하는 게 전향력입니다. 그래서 각각 똑같은 무역풍이지만 물이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서로 반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물들이 지금 양쪽으로 퍼지게 되면서 여기가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적도 밑에 있는 물들이, 적도 아래 심층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일어나는 용승, 적도 용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을 보면 이제 북반구의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붑니다. 반시계 방향. 위에 여기를 좀 지우고 저기압을 그려볼게요. 이거는 1학기 때 했던 내용이죠. 저기압의 모습.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라고 했을 때 저기압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불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어 들어오죠. 이렇게 제가 잘못 말했어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이 불어 들어오는 거 말고 그냥 이제 얘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일단 보기 쉽게 반시계 방향으로만 분다고 잠깐 가정을 할게요. 물론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이렇게 결국엔 대각선을 이동하는 거긴 한데 우리 용승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거 말고 반시계 방향으로만 도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결국 따지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용승은 일어나요. 어쨌든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각각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한다고 그려보겠습니다. 이 방향의 오른쪽은 여기죠. 이 방향의 오른쪽은 여기고요. 이 방향의 오른쪽은 여기고요. 이 방향의 오른쪽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압 중심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저기압 중심은 물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이 저기압 중심에서는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기압 부근 F층에서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발산, 퍼진다라는 뜻입니다. 퍼진다. 발산이 일어나고요. 물이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은 물이 부족하니까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용승의 종류 세 가지, 연한용승, 적도용승, 저기압에 의한 용승 알아두시고요. 이제 용승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일단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의 특징 또는 용승 자체의 특징이 있는 건데, 이거는 용승 자체의 특징입니다. 용승은 속도가 느려요. 물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천천히 올라와요. 얼만큼 느리냐면 하루에 약 1m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승은 뭐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 라는 보기가 있으면 그건 틀린 거고요. 용승은 이제 비교적 느리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의 특징을 좀 보면,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표층 수온이 낮아요. 왜 표층 수온이 낮을까? 심층에 있는 물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차가운 물이죠. 근데 그러한 물들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표층의 수온이 낮게 됩니다. 그리고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의 특징 두 번째로는 이제 아래에 있는 물은 영양염류, 물고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양염류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염류가 풍부한 해수가 공급돼 가지고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승이라는 지역의 특징 세 번째를 보면, 찬 해수, 이제 용승이라는 지역은 표층수온이 낮다고 했죠. 이러한 차가운 해수로 인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차가워요. 대기의 온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기는 올라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내려오려고 할까요? 차가운 공기는 주변보다 무거운 공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죠. 이렇게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아래, 지금 당장 아래에 있는 공기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위까지 차가운 게 아니라 이 물 자체가 차가운 거랑 이 물 자체가 차가운 거라서 이 물과 접해 있는 물이 지금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뭐 굳이 따지면 이런 하강기류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은 기층이 상당히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안정된 상태. 하강기류 또는 기층이 안정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어쨌든 뭐 이 기층이 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건 뭐냐?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이 공기가 그대로 있다던가 아니면은 하강기류가 생겨 가지고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된다. 대신에 이제 안개가 끼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포화 수증기압 그래프 또는 뭐 이슬점 온도, 이런 용어들을 좀 배웠을 텐데, 어떤 거냐면 여름에 뭐 차가운 캔 음료를 책상에다 놓으면은 이 캔 음료 주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히죠. 이 물방울들이 왜 맺히냐면 공기 자체에 수증기가 들어있는데, 이 수증기는 온도가 낮은 곳으로 만나게 됐을 때 물이 응결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공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요 차가운 캔 음료 주변에 있는 공기는 이제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운 날에 일단 공기가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딱 요 캔 주변에는 순간적으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던 수증기를 이제 물로 방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출된 물들이 여기 캔에 이렇게 물로 방출된다. 물이 응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캔 주변에 이제 수증기가 냉각되면서 물방울로 바뀌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제 용승이라는 지역은 물이 차가우니까 이쪽 위에 있는 공기에 들어있던 수증기들이 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안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지상에서 생긴 구름을 안개라고 불러요. 구름 자체가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거고요. 안개도 똑같이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건데, 구름은 저기 높은 곳에서 생겨서 구름이고요. 안개는 여기 지상에서 생겨서 안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 고도에 따른 차이. 용승이라는 지역은 안개가 낀다. 그러면 용승 해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해역들이 있느냐? 적도 부근 해역, 아까 얘기했듯이 용승 일어나고요.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캘리포니아 연안,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페루 연안이 있는데, 여기는 짧게만 그리면 여기 이렇게 북아메리카 있고 여기 남아메리카 있어요. 여기 위도 남반구 30도, 여기 북반구 30도입니다. 자, 그때 여기서 무역풍 서로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역풍은 사실 이렇게 완전히 동에서 서로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북동 쪽에서 불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동 쪽이 불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북반구, 여기 서해안에서 지금 북풍이 보는 효과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서쪽으로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이 바람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향력에 의해서 이제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이제 서해안에, 남반구의 서해안에서, 남반구의 이렇게 서해안에서 남풍이 불어가지고 남풍의 왼쪽 방향으로 물이 이동해서 여기서 용승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페루 연안이고 캘리포니아 연안이에요. 북반구는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가 캘리포니아, 그리고 여기가 페루다. 그래서 여기서 용승이 잘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침강을 보겠습니다. 침강은 좀 짧아요. 침강은 용승이랑 반대입니다. 이제 표층에 해수가 뭐 바람 등의 영향으로 한 곳에 쌓여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물이 쌓여 있으니까 어디론가 또 빠져나가야겠죠. 그거를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물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거슬러서 다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 쌓여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침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강이라는 게 되는 그 과정은 안 써놨는데 용승이랑 이제 반대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대륙이고 여기가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는 또 이제 바람에 의해서 생긴다 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남풍이 불고 있을 때, 북반구에서 남풍이 불고 있을 때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서해안에서 남풍이 불고 있다 라고 하면 대륙 쪽으로 물이 뭉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물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게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침강은 이제 연안 침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륙의 연안에서 바람 때문에 표층 해수가 먼 바다에서 연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연안에 물이 쌓여가지고 침강이 일어나요. 그래서 북반구의 서해안에서 남풍이 불 때, 또는 동해안에서 북풍이 불 때 연안 쪽으로 물이 쌓여서 침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안에서 침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침강을 연안 침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고기압에 의해서 침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북반구의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붑니다. 시계 방향. 이렇게 고기압이 있을 때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나가죠. 불어 나가는데, 이거를
불어나가는 거는 이제 잠깐 생각을 멈추고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분다고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바람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 방향의 오른쪽은 여기죠. 이 방향의 오른쪽은 여기고요. 이 방향의 오른쪽은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의 중심에 물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쌓여있는 물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침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북반구의 고기압, 부근의 표층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이 수렴, 물이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모이게 되고요.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인 물은 침강이 일어나게 된다. 마지막 침강의 특징입니다. 얘는 이제 침강의 특징이라고 막상 말하긴 그런데 용승이랑 좀 비교해서 볼게요. 용승에 비해 표층 온도가 좀 증가하는 꼴을 보입니다. 침강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온도가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용승에 비해서는 그 지역의 표층 수온이 높은 편이에요. 용승 자체가 표층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용승에 비해서 표층 수온이 높아요.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은. 그래서 여기는 굳이 따지면은 이제 표층의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기의 온도 또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면 대기가 가벼워지게 되고 대기는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은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옵니다. 아까 용승의 특징은 용승 자체의 특징으로 좀 봐도 되는데 침강은 용승에 비해서 이렇다라고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용승은 확실히 물이 차가운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좀 기층이 안정돼서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되고 또는 하강 기류가 있어가지고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되고 대신에 뭐 안개가 끼고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물이 차갑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침강은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주변에 비해 온도가 뜨겁다라는 건 아닌데 용승이라는 지역에 비해서는 표층의 온도가 높고 그리고 용승이라는 지역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엘니뇨는 아니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